나이가 들수록 치아 뿌리도 약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치아 뿌리가 약해지면 잇몸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치아가 손상돼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빠진 치아는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임플란트로 대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작용 줄인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의과 전문의 김승수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좋다라는 건 아시는데 아플까 봐, 또 부작용이 생길까 봐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지는 주된 관심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이 없고 바쁜데 내원을 적게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무래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고요. 나는 치과 생각만 해도 손에 식은땀이 나는데 안 아프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그 다음에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나는 가능하고 당뇨가 있어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후입니다.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가능하는데요. 한번 다음 순서대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보험도 많이 좀 확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앞니, 어금니 상관없이 두 개의 치아에 대해서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는 게 가능해졌으니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힘들게 또 수술했는데 부작용이 있다. 이러면 정말 또 상심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네, 임플란트 부작용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너무 속상한 순간들입니다. 기껏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한 임플란트가 결국 잇몸 뼈가 녹고 음식이 끼고 고름도 나오는 것보다 못해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간에 신경이 손상돼서 감각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꼭 피해야 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네. 있는 것은 꼭 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신중하게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실제 수술 사례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혈관, 신경 조직을 피해서 이상적인 위치로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봅니다. 튼튼한 뼈에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보고 컴퓨터에서 수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 장치를 환자의 입에 끼고 수술하기 때문에 마치 운전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가상 수술을 통해서 치아 상태를 좀 확인해 보고 이렇게 뭐 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수술하는 영상을 보면은 네. 환자의 치아, 뼈, 잇몸 상태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제 컴퓨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튼튼한 뼈, 피해야 될 신경을 고려해서 0.1mm 단위로 정밀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위치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임플란트를 수술해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예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술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런 장치, 즉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수술 유도 장치를 실제 환자의 잇몸에 장착하고 수술하면 컴퓨터에서 수술했었던 임플란트의 각도, 방향, 깊이, 이런 것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처럼 임플란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공관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김승수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부작용을 줄이는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상 수술로 치료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제 임시 치아까지 빠른 시간 안에 좀 장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환자의 상태가 컴퓨터에 미리 옮겨지게 됩니다. 치아도 임플란트도 컴퓨터상에서는 여러 번 수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힘을 잘 받을 수 있고 음식물이 덜 끼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수술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왼쪽 화면에 있는 것이 제가 수술을 하는 장면의 일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가장 튼튼한 뼈랑 신경을 고려해가지고 정밀하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미리 임플란트가 어디에 들어갈지 알고 환자의 잇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임시 치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빼고 수술하게 되고 임플란트하고 그러면은 치아가 없는 상태로 그냥 가시거나 혹은 틀니를 끼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야 됐는데 미리 컴퓨터로 수술해보고 환자의 잇몸과 상태랑 임플란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저런 임시 치아를 당일날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미리 그 식립 위치를 좀 파악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치나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가 좀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 큰 부담을 갖는 수술이라고 생각됐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타 병원에서 약 2년 8개월이나 걸려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치아를 연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과 깊이로 식립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염증까지 생겨가지고 아유 이거 다 제거하고 전부 다시 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비례와 균형을 맞춰서 최소한의 개수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구조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가상수술로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래 쓰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디지털 임플란트는 수술하는 방식이라면은 지금 설명드릴 골 유압을 증가시킨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그 자체입니다. 예, 임플란트가 뼈랑 붙으려면 임플란트 표면에 세포, 단백질, 쉽게 말하면 피가 잘 달라붙어야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이 과거에서는 임플란트가 생산되고 나서 직후부터 한 일주일만 지나도 그 임플란트랑 뼈랑 붙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노화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다음 사진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임플란트가 생산 직후에는 뼈랑 붙는 성질이 좋지만 불과 일주일만 지나도 보는 바와 같이 피랑 세포랑 잘 붙지 않는,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의 관계 같은 상태가 됩니다. 네, 저렇게 떨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실제로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처리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광활성화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네. 쉽게 말하면 자외선을 임플란트에 쪼이면 그 나쁜 것들이 없어져서 피랑 임플란트랑 잘 붙는, 그 결과 뼈가 잘 붙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는 골 유착이 잘 돼야 된다는 건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뼈와 임플란트가 하나가 되는 골 유압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네. 광활성화된 임플란트의 경우 뼈가 더 밀도 있게 붙고 기존 방식에 비해 더 빠르게 굳게 됩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빽빽하게 뼈가 달라붙게 돼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어르신이라든지 당뇨 환자분, 뼈 이식을 한 경우에 특히 유리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에 비해서 왼쪽에 광활성화된 골 유착을 높인 임플란트의 경우 아무래도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인 예후를 보장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김승수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사실 다른 어떤 치과 치료보다 걱정이 좀 많이 되잖아요. 특히 통증이요. 네. 통증 걱정 없이 좀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임플란트가 수술하는 과정이고 환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 치과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가고 싶다가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숨 자고 나면은 이를 뽑으면서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과정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면 마취, 정식 명칭은 의식하 진정 마취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위내시경 할 때 수면 위내시경 하는 거와 같은 원리인데요.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시술이 끝났기 때문에 환자는 편안한 상태로 진료가 끝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자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자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의식이 있지만 진정된 상태로 마취한다. 그래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하지만 그 수술 중간의 기억은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네. 쉬운 말로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서 지금 재료도 되게 중요하고 방법도 디지털 임플란트, 또 너무 긴장감과 공포감이 있다면 네, 의식화, 수면 마취 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조화를 해서 이룬다면 좀 부작용 걱정을 좀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일단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냈다면은 저희가 미리 준비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철저한 계획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골 유착을 높인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거기에 초기부터 뼈와 잘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수술 당일부터 임시 치아를 바로 연결해 드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틀니를 끼고 오셨는데 당일날 틀니를 버리고 가는 환자분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를 이뤄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엑스레이상에서는 79세 어르신인데 네. 치과 공포증이 심하고 당뇨 때문에 아유 치과는 진짜 못하겠다 해서 거진 여든이 되셨는데도 치아가 거의 망가진 상태로 유지하셔서 이제 더 이상은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말로 안심시켜드리고 실제로 13개의 치아를 뽑으면서 16개의 임플란트를 당일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아주 편안한 상태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환자의 경우마다 좀 사례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진정 상태로 수술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 환자분께서 고령이고 아무래도 무리가 가거나 통증이 심했다면 당연히 중지했었을 것이고 더 이상 진행했으면 안 됩니다. 무리한 수술, 위험한 수술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마취, 즉 의식화 진정 마취는 안전하게 왼쪽 상태로 오셨다가 오른쪽 상태로 당일날 퇴원할 수 있는 뭐 입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 가실 수 있는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입니다. 고난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치과의 한 분과인데요. 당연히 어려운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컴퓨터로 수술해보는 디지털 임플란트보다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시험 한번 더 봐보세요 하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컴퓨터로 수술해 본 결과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네, 시술을 받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는 47세 남성으로 만성 치주염으로 더 이상 틀니조차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치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젊으신 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환자분은 미국에 거주하셨고 네. 2주간의 시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치과 공포증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미루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수술 당일 제가 해결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치과 공포증을 없애고 수술할 수 있느냐. 두 번째, 2주간의 짧은 시간에 안전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였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사진이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다음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수술 전에 10개의 치아가 남아 있었지만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없었습니다. 물론 자연 치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조기에 발치를 할 시기를 놓친 치아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개의 치아를 발치하면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15개를 식립하였습니다. 네. 사실 말만 들어도 아유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이 환자분은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 분에게 무리한 진료였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 당일 미리 계획한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계획한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골 유압을 높인 임플란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튼튼한 성질을 이용해서 임시 치아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기대 수명이 한 3, 40년 가까이 남았는데 오래 쓰지 못할 거면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다 보니 기간이 단축된 것에 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고령이고 당뇨병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고령이셨는데 크게 전신적으로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미리 계획한 9개의 임플란트를 잇몸 절개 없이 당연히 출혈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맞춰서 그 구멍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기만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수술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보는 사진과 같이 잇몸 절개 없이 9개의 임플란트를 약 25분간에 걸쳐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 당일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 치아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날 끼고 오셨던 틀니는 병원에 버리고 가셨죠. 네. 다음 사례는 또 여성분이시고요. 역시 당뇨병이 있으시네요. 네,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어느 정도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잘 조율을 해서 당뇨가 조절이 된다면은 임플란트를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리, 즉 당뇨도 관리해야 되고 치과의 정기적인 내원이 꼭 필요하긴 하겠죠. 이 환자분의 경우도 살릴 수 있는 치아도 꼭 살려야 됐기 때문에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살렸습니다. 하지만 어금니는 이미 없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위턱에 있는 앞니들은 틀니가 자꾸 흔들다 보니까 발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해서 모든 빼야 될 치아는 빼면서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거기에 수술 당일 보이는 바와 같이 임시 치아를 연결해 드린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의 경우에 임시 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의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강도가 나왔을 때 가능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사례가 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임플란트 시 좀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사실 주변에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갖고 계신 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배경 지식 없이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전문의 혹은 주치의와 안전하게 협진을 통해서 가능하면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하든지 혹은 혈압을 높이거나 당 수치를 높이지 않을 수 있게 마음을 안정시킨 수면 마취, 의식화 진정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신질환에 있다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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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치아를 뺀 지가 오래됐는데요. 네네네. 그거도 지금 방송하시는 그 선생님이 그런 거 치료가 되는지요? 네, 치아를 빼신 지 오래됐다. 너무 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분 틀니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치아를 뺀 지 오래되면은 사실 치조골, 즉 잇몸뼈의 목적은 치아를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빼고 나면은 자연히 치아가 잇몸뼈가 흡수돼서 뼈들이 약간은 더 약해져 있긴 하겠지만요. 사실 현재 기술로 임플란트가 안 되는, 즉 뼈 이식, 그러니까 잇몸 뼈를 보강하면서 수술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불가능한 임플란트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나머지 치아가 튼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치아마저도 소중한 자연 치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 틀니를 제대로 잘 만들고 관리를 받으셨다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겠죠. 하지만 틀니가 이제 더 이상 불편하고 옆에 치아가 조금 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임플란트는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좀 뼈가 부족하면은 또 뼈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사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세요. 네, 사실 여성분들은 치과 치료에 주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요. 아무래도 엄마이다 보니까 나 먼저라기보다는 자식 먼저, 남편 먼저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 네. 환자분도 정확히 비슷한 예였는데요. 지난 20년간 틀니를 사용했는데 틀니가 잘못 제작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할머니 같은 얼굴, 네. 즉 코 옆에 주름은 깊어져 있고 입술은 말려 들어가서 원래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 엑스레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수술을 다 해보고 수술 당일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치아, 다시 말하지만 임시치아입니다. 그 임시치아를 이용해서 치아를 연결해 드린 모습입니다. 네. 예, 다시 제일 처음 사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 사진에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 네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임시치아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훨씬 더 젊어진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환자분은 잘 씹어 먹고 이런 것도 만족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것만큼 기본적으로 여성인데 내가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예상치 않게 치과 치료로 해결됐다는 마음에서 상당히 만족하셨던 사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60대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는 멀리 전남 여수에서 오신 환자분이신데요. 내원 당시 치아 전체가 흔들리고 이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치과 공포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계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치과 공포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식화 진정 마취, 즉 수면 마취를 통해서 자다 깨다 하고 났더니 모든 치아를 발치하면서 복잡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을 양쪽에 하면서 동시에 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뼈 이식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치아를 뽑으면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이 이제는 수면 마취 하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취를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수면 마취 하에 이를 뽑으면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아가 임플란트가 뼈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강도가 되게 붙었다면은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이 임시치아를 당일날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니를 한 번도 껴보시지 않은 환자분들이 이가 흔들리고 아픈데 이 빼고 이제 틀니를 끼게 되면은 그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좋은 사례에 한해서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사례는 40대 남성분이십니다. 네, 이 환자분 역시 47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미 과거에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임플란트가 생겼기 때문에 임플란트 부작용, 즉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이 생겼고 뼈가 녹으면서 광범위한 뼈의 소실과 함께 임플란트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환자는 나 이제 치과라면 치가 떨린다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은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원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대 수명을 생각해도 앞날이 창창한데 틀니는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위내시경 할 때 쓰는 수면 마취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했죠. 당연히 이를 제거된 임플란트 주변에 녹은 뼈는 광범위하게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수술 당일 치아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하지만 환자분이 공포감 때문에 혹은 부담감 때문에 못하셨는데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자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다음 환자분으로 넘어갔는데 이분은 72세 어르신으로 건강하셨습니다. 고혈압은 비슷한 70대 나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의해서 볼 점은 왼쪽 아래 사진에 보이는 아래턱입니다. 아래턱이 마치 칼날처럼 산봉우리처럼 아주 얇은 턱뼈가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치과에서 신경이 너무 가깝다, 뼈가 너무 얇아서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가장 튼튼한 뼈를 찾아서 신경은 피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오직 컴퓨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최소한의 개수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방식으로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임시치아를 연결해드린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하지만 시간상 마지막 전화일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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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네, 점이 제가요, 궁금하신가요? 지금 59세인데 네네네. 20대 초반에 그 앞니가 부러져갖고 네. 1년 동안 방치해놨는데 그것이 이가 상해갖고 뽑아갖고 그 인공위로 이렇게 걸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별 불편이 없는데 이제 그 걸은 이빨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벗겨져서 네네네. 정말 철이 거의 이제 보철이 거의 드러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네네. 임플란트를 이제 할까 하는데 세 개를 다 해야 할 것인지 한 개만 해도 될 것인지 그래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앞니 3개가 이제 그러신가 봐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사례로 내원하시곤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연 치아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려야 됩니다. 3개의 치아를 2개의 치아를 이용해서 브릿지라는 치료법으로 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운데 부분, 즉 치아가 없는 상태로 보철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잇몸뼈가 움푹 파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음식이 많이 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뼈 이식을 하면서 또한 앞니 경우에는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이를 빼면서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임시치아까지 연결해 드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정밀한 진단, 즉 엑스레이로 양 옆의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고 당연히 살릴 수 있다면은 그 치아는 하나하나 씌우고 가운데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
혹은 다시 브릿지를 하는 방법 둘 중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본 다음에 결정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두 가지 잘 참조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플란트도 사실 자연 치아처럼 똑같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관리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모든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고 치아가 들어가서 잘 씹게 되는 그 순간에 꼭 손을 잡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술해준 의사가 평생 동안 앞으로 정기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끝났다고 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치과 안 가도 되고 그냥 양치만 하면서 잘 살아야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술해준 의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 임플란트를 평생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모든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뼈랑 잘 붙는 임플란트,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심을까 이런 것이 되면서 빨리 끝나고 피가 좀 덜 나고 안 아프고 이런 것이 개발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쓰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술해준 의사와 함께 장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을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승수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척추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